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5살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 아버지가 유비가 3살 때 그 보이차를 구하러 쇠국선을 타고서는 떠났는데 유비가 5살 때 그 유골하고 황실에서 보내는 1만전의 전표, 이게 이제 그 유비 어머니한테 특사로 해서 도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 어머니가 1만전의 전표를 가지고 누상촌의 삼노 중에 이제 한 명인 유원기 숙부를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전표를 내놓고서는 그 상황이 이렇게 해서 유골하고 이 전표하고 왔는데 이 전표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종묘에 들어가서 3년간 종묘살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종묘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은 그 부모나 조모가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시묘살이라고 해서 그 묘 옆에서 3년간 그 시묘살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에요. 전 지역으로다가니 통발이 가가지고서는 그 뭐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시묘살이 3년을 하고 나면은 그 효령으로 해서 관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돼요. 그리고서는 이 집성촌에서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 띄워줍니다. 그 이제 그 보면은 원소는 6년간 시묘살이를 하고 조조는 3년간 그 시묘살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남자들이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유비가 지금 이제 5살이니까 시묘살이를 할 수는 없고, 유비 어머니가 종묘, 그러니까 조상들을 그 위에서 세워놓은 종묘의 그 우이패들을 가서 그 저기 그 안에 청소를 하고 우이패들을 닦으면서 유홍이, 그러니까 유비의 아버지의 우이패를 옆에다 모시고서는 거기다가니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올리면서 제를 지내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시라고.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성촌의 삼노들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허락을 받으려면은 얼마간의 그 돈을 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이 종묘 옆에는 그 종묘 살이 할 수 있는 그 생활집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삼노 중에 한 명이 그 생활품 먹고 하는 것을 재 올리고 하는 것을 다 그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종묘살이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사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은 여튼 종묘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혼에 대해서 죄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원기 숙부한테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비 어머니하고 유비하고는 이제 3년 동안 종묘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제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제를 지내는데 그 유비 어머니는 그걸 하고, 유비는 5살 때부터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누상촌에는 만권당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만권당에 가가지고서는 책을 지금 독서실처럼 얼마든지 갔다가니 이제 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비는 매일 만권당에 가서 책을 가져다가니 읽습니다. 그 낭낭한 소리로. 그러니까 종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칭송을 해요. 유비가 5살인데도 저렇게
글을 잘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상촌 전체에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종묘살이를 그 3년 동안 하기 엄청 어려운데 유비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올리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올린 밥을 점심에는 그것을 새 밥으로 바꿔 놓으면서 그 식은 밥을 이제 그 먹게 돼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저녁에는 점심에 올린 밥을 식은 밥을 내리고 새 밥을 올리고 아침에는 저녁에 올린 밥을 내리면서 또 새 밥을 올리고 이 식은 밥은 그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그 교체를 시키면서 낮에는 종묘에 있는 그 의패들을 전부 깨끗이 닦으면서 그 종묘 옆에 뭐 밖에도 전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합니다. 그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그 날에 유비가 이제 8살이죠. 유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 종묘살이 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가서 그 유원기 숙부한테 오늘 잠깐 들리시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유원기 숙부 집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서는 시간 나실 때 잠깐 들리십시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종묘로 왔어요. 종묘로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 종묘 그 밖에 마당에 그 유비가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코에다 댔는데 숨을 미약하게 쉬고 있으면서 뭐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그때 이제 그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돼 있었는데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서는 와서 이 엄지에다 찔러서 피를 내 가지고 어머니 입에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원기 숙부가 그 종묘에 들리러 왔다가니 이제 그 모습을 봐요. 그러고서는 여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피를 내 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원기 숙부도 깜짝 놀래요. 8살짜리가 손가락에 가시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입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숙부가 이제 그래요. 여기는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까 가서 의원을 얼른 데려와라. 그래 이제 유비가 가서 누상춘의 의원을 데리고 옵니다. 그 누상춘의 의원은 엄청 그 유주에서는 알아주는 명의예요. 젊었을 때 그 천하주의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하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라고 해도 이제 서당 쪽에서 그 동네에 집성촌에 서당만 있었고 뭐 학교라는 게 별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당에서 한 18살, 19살 정도 먹게 되면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누상촌 이 의원도 젊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주에서는 아주 이제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 의원이 와서 딱 진맥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약을 가져가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유비를 낳고서는 바로 그냥 그 병이 들어가지고 유홍이가 관리로 있을 때 유비 아버지가 관리로 있을 때는 수시로 와서 탕약을 줘가지고 갔었는데 유비 아버지가 배를 타고 떠나면서부터는 쇠국선을 타고 떠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약을 복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와서 딱 보니까 심신이 아주 미약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은 숨이 끊어질 건데 이거 이상합니다.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꼭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원기 숙부가 그래요. 내가 아까 와 보니까 그 유비가 탱자 가시로다가니 이 엄지를 찔러가지고 그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는데 내가 본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우연히 손바닥을 딱 치면서 그럽니다. 그게 아주 임시 방편으로 해서 이런 병에는 아주 즉효약인데 어떻게 8살 먹은 저 아이가 그것을 알고서는 여기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여튼 지금 안정을 시키면은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탕약을 조제해가지고서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원기 숙부가 이제 의원한테 그거 알았네. 자네가 좀 이렇게 잘 좀 해주게.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의원은 가가지고서는 약을 조제해가지고서는 이제 탕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제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유비 어머니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유원기 숙부한테 오늘로 3년 그 종묘살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원기 숙부가 그래요. 지금까지 그 종묘살이를 하는 것을 쭉 봤고 또 이 삼노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유비 어머니께서 이 종묘를 좀 맡아가지고 여기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노들이 다 상의를 한 겁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비 어머니도 이제 딴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종묘를 관리하게 이렇게 돼요. 유비도 이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유원기 숙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비를 그 서당에 글을 좀 아주 뭐 읽는데도 잘 읽고 아닌가 서당에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주신 1만전 그 전표 쓰고서는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그 서당에 내는 글쎄 뭐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주듯이 계속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묘를 좀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유비 어머니는 종묘 관리하는 거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유비는 이제 서당을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 유비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서당을 다니면서 그 의원한테 이제 수시로 가서 약을 이제 저다가니 어머니한테 이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의원한테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약재에는 딴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보이차가 안 들어가 있다. 그 보이차를 너네 아버지가 그 남만으로 구하러 갔다가 그걸 먹고 거기서 뭐 구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가져오진 못한 거 아니냐. 유골 하고 1만전 전피만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네 어머니가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비가 8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이 돗자리를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집신도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모아가지고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요때 이제 숙부한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가서 숙부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어머니 병이 낫으려면은 보이차를 구해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그 보이차를 구하러 쇠곡선을 타고 나갔다가니 그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쇠곡선은 계속 가는데 거기에
여기에서 그 관리가 한 명씩 관리자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세곡선에 어떻게 부탁해서 보이차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입니다. 하고서는 그걸 내놔요. 그런데 유원기 숙부가 딱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알았다. 내가 최대한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마. 그러고 돈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원기 숙부가 여튼 사람들을 많이 아르니까 그 다음에 그 세곡선을 타고 가는 사람하고 이제 그 유원기 숙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이제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이제 유비가 갖고 온 돈에다가니 더 이제 보태가지고 돈을 주면서 남만에 가서 보이차를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가지고 오시오. 유비 이제 12살 때 이렇게 이제 부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오려면 2년이 걸려요. 남만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을 그 선박에다 다 싣고서는 이게 이제 세곡선에 싣고 그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전부 가지고서는 낙양으로 갔다가 낙양에서 다시 빈 배로 해가지고서는 남만으로 황하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황하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남만으로 가가지고 남만에서 걷어놓은 그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 특산품 중에는 이제 보이차도 들어가요. 요까지 다 싣고서는 다시 또 낙양 와서 다 풀고서는 또 여기 우이숫가로 이 배가 오려면은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이제 유비가 돈을 주고서는 매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유원기 숙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부탁을 해놨다고 하는데 세곡선을 타고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다고 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에도 열심히 서당에 다니면서 글을 읽고 또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이제 엮어가지고서는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유원기 숙부한테 갖다 줍니다. 유비도 알으니까 전번에 갖다 드린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거기다 돈을 더 보태가지고 그 보이차를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다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거든요. 그 의원한테 가서 또 이제 수시로 약을 가져오는데 의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보이차가 그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비도 여튼 열심히 이제 서당에 가서 글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면서 돗자리를 짜요. 하여튼에 거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글을 딱 읽으면서 돗자리를 짭니다. 그런데 이 누상촌 의원한테는 누상촌에 있는 병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유주에 있는 각 지역에서 각 집성촌에서 병을 고치다가니 못 고치면은 누상촌 의원한테 보내요. 그 병자를.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와라.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서 이제 약을 이렇게 해주듯이 누상촌 의원한테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다른 집성촌에서 이제 못 고치던 병에 대한 약제에 대한 처방전이니까 거기대로 해가지고서는 탕약을 해가서 처방을 하면은 이게 나서요. 그러니까 누상촌 의원이 아주 이제 명의시요. 이 유주 근방에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이 병자들이 오면은 병을 물어보면서 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상촌에 이런 어머니가
그 부인병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고생을 하고 그 신랑 되는 유홍이가 보이차를 구하러 갔다가니 못 구하고서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서는 유고라고 일반전 전표하고 왔는데 중묘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중묘살이를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유비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 건데 유비가 그 탱자나무 가시로 엄지를 찔러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서는 어머니 입에다 넣어드려가지고서는 그 희생을 했다. 기사회생이 그러다가니 지금 그 이 탕약을 여고 가서 이제 갔다가니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때 유비 나이가 8살이었는데 아주 그 효자다. 우리 누상촌에 이런 효자가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병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라는 것이 여튼 하루 저녁에 천리를 가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맣지만은 이게 굴러가면서 뭐 집채만큼 커지니까 이게 뭐 굴를수록 눈이 붙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유주 전체에서는 누상촌에 뽕나무집 아이 유비 효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문이 쫙 납니다. 귀 큰 아이, 팔이 길고 얼굴은 용안이고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 가서 노느냐 애들한테? 그 애들한테 그럽니다. 너 누상촌에 가서 그 유비라는 아이하고 친구 삼아라. 거기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유비네 집 그 뽕나무 그게 이제 종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유비 집이 그리고서는 이게 뽕나무도 종묘에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매일 뽕나무 밑에는 아이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유비하고 이제 친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객지에서 이제 천하주유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 누상촌에 유비라는 효자가 있는데 키 큰 아이가 있는데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 바깥 마당에는 뽕나무가 막 하늘다케 이렇게 큰 뽕나무가 있다는데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아주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하게 돼요. 유주 전체에서. 그리고 이제 유비가 이렇게 이제 유원기 숙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그 세곡선에 탔던 그 관리가 보이차를 이제 구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일만전 그러니까 이 한나라에서는 한나라 초기 때부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유공자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 그 가족한테는 일만전에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한고조 유방이가 법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비 때부터 400년 전에 한고조 유방이가 이제 한나라를 세우면서 국가에 여튼 공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유가족한테는 일만전에 포상금을 줘라. 그 1만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지금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한 2억 정도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이 환율 뭐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2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이제 유비가 유주 전체에 그 효자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고 지금 유원기 숙부한테 부탁해서 보이차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쇠곡선을 타는 그 관리한테 부탁을 해놨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만전에 대한 유래, 한고주 유방이가 왜 그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한테는 일만전에 그 전표를 주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